피트니스 트래커를 대표하는 모델이죠. 미밴드의 새로운 모델 미밴드 7이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내수용을 직구로 구매했는데요. 그래서 패키지에는 온통 중국어밖에 없습니다만 미밴드는 원부터 모든 모델을 사용해봤던 터라서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6월 22일부로 국내 정식 버전으로 발매되었는데 출시가가 꽤 비싸더라고요. 무려 59,900원입니다. 얼리버드가는 49,900원이긴 한데 그래도 Q10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연동이나 AS에서 한글판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정발판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만 공식 가격인 59,900원은 좀 심했고 5만원 초반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가성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박스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장을 뜯으면 3개의 구획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비닐로 쌓여져 있는 게 미밴드 본체고요. 아래쪽에는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충전 케이블이 비닐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충전 케이블은 미밴드 5, 미밴드 6와 동일한 것으로 호환도 된다고 하네요. 본체를 바로 뜯어볼게요. 익숙한 검은색 미밴드의 모습입니다만은 가로폭이 조금 더 넓어졌죠. 뒤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 건강 센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처음엔 터치를 해도 반응을 안 해서 좀 당황을 했는데요. 처음에 충전 케이블을 한번 연결시켜 주어야지 작동이 되더라고요. 잠시 기다리면은 이렇게 미 로고가 뜨고 부팅이 됩니다. 처음 켰는데 배터리가 59% 수준이네요. 바로 사용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원 케이블을 뽑으면 앱 페어링을 위한 QR코드가 나옵니다. 이 QR코드에 카메라를 대면은 미 피트니스 앱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공식 앱이 미 핏 앱이었는데 최근에 미 피트니스 앱으로 바뀌었죠. 기능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장치 탭으로 가서 장치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게 쉽게 장치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QR코드 인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겨우 연동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연동이 되다가 계정 추가해서 또 막혔습니다. 아래 보면은 현재 지역에서는 이 기기의 버전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라고 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쓸데없이 중국 내수판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아예 쓰지 못하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는데요. 다행히도 로그인한 계정이 대한민국이라서 안 됐던 것 같고 중국 계정으로 해서 새로 로그인을 하면은 문제없이 연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기존에 미 체중계에도 국내 미 계정이 연동시켜 놓고 있었어서 미밴드를 쓰기 위해서 중국 계정으로 로그인을 다시 하면은 기존에 있던 체중계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서 불편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샤오미 계정으로 IoT 서비스를 쓰시던 분들도 중국 내수 제품을 쓰려면 중국 계정을 써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이번 미밴드 7도 중국 내수용보다 국내 정발판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켜자마자 밴드의 언어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수용이다 보니까 기본 언어는 당연히 중국어인데요. 미 피트니스 앱은 한글이기 때문에 언어 옵션에 가서 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밴드 언어에 한글은 없습니다. 내수용이니까 당연한 일이긴 하겠죠. 그나마 읽기 쉬운 영어로 바꿔주면 잠시 로딩을 거쳐서 밴드의 언어가 영어로 바뀝니다. 영어 메뉴도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면 일반인도 쉽게 쓸만할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지역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써보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으로 지역을 변경하니까 미밴드 7 페어링도 바로 풀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중국 계정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으니까 손목에 바로 착용을 해볼게요. 착용 방식은 기존의 미밴드랑 똑같습니다.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확실히 양옆으로 넓어져서 신의성이 좋아졌어요. 옆으로 스와이프 하면은 제가 사전에 설정해둔 위젯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 하면은 기본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들의 순서도 앱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눌러볼게요. 퍼스널 액티비티를 볼 수 있고 요 심박수를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심박수를 그래프로 넓게 표현해서 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이라는 수치로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혈중 산소 포화도도 측정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우리 운동을 측정하는 기능이고 워킹을 누르면은 일단 GPS를 설정한 다음에 하라고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트레드밀을 설정하면은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워크아웃 히스토리들을 여기서 정리한 내역들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니까 영어가 되다 보니까 양옆으로 슬라이드가 되면서 흘러가는데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네요. 이게 만약에 한자라나 한글이었으면은 한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미밴드 화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고요. 밤에 미밴드를 차고 잘 때 이용한 플래시라이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도 여기서 이렇게 미밴드에서 바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면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 메뉴도 영어가 되다 보니까 양옆으로 길어서 한눈에 더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세팅 밑에 이벤트도 있고 모어를 누르면 스탑워치랑 내 폰 찾기 그리고 카메라 설정, 포모도로 타이머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모도로 타이머가 은근히 유용한데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설정을 해놓고 그만큼 이제 집중을 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끝나면은 쉬는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공부를 하거나 집중해야 될 시간을 정해서 두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림이 제대로 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른 폰에서 문자를 먼저 보내봤는데요. 이렇게 문자는 깔끔하게 나오는데 이모티콘은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델리트 버튼이 있어서 이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 알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은 이 미밴드에서만 삭제된 거고 핸드폰에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엔 카톡을 또 보내봤는데요. 카톡도 이렇게 똑같이 옵니다. 제일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이 뜨기 때문에 카톡이 온 걸 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발신자 번호가 제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뜨고 이걸 보고 이렇게 수신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미밴드에서 받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알림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받는 기능은 스마트워치 중에서도 고급의 스마트워치들만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미밴드에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밴드의 워치페이스도 아주 쉽게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꽉 눌러주면은 워치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주면서 워치페이스를 골라줄 수 있고요. 아래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주면은 워치페이스의 그 인디케이터들을 세부적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워치페이스별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본 워치페이스보다는 숫자가 떠 있는 게 좀 더 한 번에 눈에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이런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가 AOD로 봤을 때도 숫자만 명확하게 뜨기 때문에 훨씬 더 눈에 한 번에 들어와서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전환되는 속도를 한번 볼게요. 물론 한 템포씩 늦고 조금씩 버벅이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AOD 덕분에 충분히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밴드 6보다 메뉴가 조금 버벅인다는 분도 있는데 확실히 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기능들을 실행할 때 버튼을 누르고 한참 기다려야지 버튼이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중국어로 설정해 놓다 보니까 앱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런 점도 참 불편했습니다. 제 애플워치 7과 간단한 걷기 운동 결과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전반적인 기능은 비슷한데 미밴드에는 GPS가 없기 때문에 폰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루트가 저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그 외에 사용하면서 보여지는 정보량이나 보여지는 센서의 정확도는 애플워치 7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측정값을 찾는 게 아니라면 미밴드 7으로도 충분하게 운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는 AOD 기능을 낮에만 켰을 때 기준으로 완충 이후 4일 정도 버티더라고요. AOD와 화면이 커진 덕분에 배터리 소모량도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 1, 2회 충전하기가 성가시고 AOD도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은 배터리가 2주씩 버텨두던 미밴드 6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밴드 7의 사용 후기와 중국 내수 모델의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중국 내수 모델을 직구하는 게 1, 2만원 정도 더 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신 한국어 사용이 불가하고 중국어 미 계정에도 따로 가입을 해야 하며 가끔 중국어로 알림이 뜨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AS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내 정식 발매 모델을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밴드 7 기기 자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요. 기존에 미밴드를 쓰시던 분들 혹은 쓰지 않으시는 분들 모두 일단 써보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5만원대의 이 정도 가성비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